자, 약세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약세 섹터. 자, 오늘도 일단 약세 섹터들이 어제 그 종목들 다 그대로죠. 자, 카지노는 어제 강세였다가 지금 빠져들어간 거고요. 지역화폐, 유심, 뭐 그 다음에 음원음반, 캐릭터, 웹툰, 그렇죠. 키오스크는 어저께 플러스였던 것 같은데요. 뭐 사실상 여기서 뭐 이거 볼 게 없어요. 뭐 볼 게 있어, 그렇죠. 이제 음원음반하고 그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반대쪽 시소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니까요. 이제 주력들이 저렇게 춤추고 날아다니면 뭐 이쪽 같은 경우 조금 부진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죠. 저쪽에 이제 주도주 쪽에서 다시 들어지고 이슈가 나와가지고 제 비만과 뭐 이런 것들이 날아다닌다 그러면 이거 조금 뭐 눌려 들어오는 흐름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엔터주들도 다 눌리고요. 뭐 컨텐츠들도 눌리고 지금 다 같이 밀려 들어가는 이런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쪽에 이제 아래쪽에 이제 뭐 잡주 쪽 같은 경우서 아까 드리머스 같은 경우 주가 급등했던 걸로 보였었는데 한번 볼까요? 드리먼트더스가 아까 주가가 아니군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잡주급 배들 같은 경우가 버티고 위쪽에서 두들겨 패버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살펴볼 필요가 없고요. 이제 로봇이죠, 로봇. 자, 어저께까지 아주 강했던 뭐 3일을 못 넘어갑니다, 요즘에. 그쵸? 요즘에는 뭐 강세로 돌아도 어떻게든 게 3일을 못 가요. 계속해서 그냥 조금만 돌면은 그냥 3일차 들어가면 어김없이 패버리고 3일차 들어가면 패버리고 3일차만 갔다 그러면 패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이거 뭐 푸른 기술 같은 애들은 뭐 이런 걸 찾아볼 필요도 없고요. 로보티즈 어디로 가냐? 지금 거의 한 100명 가까이 있으세요. 지금은 조금 줄어들으셨는데 로보티즈가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슈 자체가 조금 웃기는 거죠, 사실. 이거 같으면 이제 최근에 지금 이슈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슈를 비교를 해보죠. 이건 일종의 뭐 어떻게 본다 그러면 지극히 당연할 수도 있는 건데요. 아니 로보티즈는 어디로 갔지? 아, 휴머노이드에 집어넣어 있구나, 로보티즈는. 휴머노이드는 어디로 갔어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가 제가 빼고요. 일단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는 한번 볼까요? 로봇에서 두 가지 구분으로 로봇을 두 가지 구분으로 나눠놨는데 로봇 수익률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낮죠. 어디 갔어 이거? 네. 근데 이제 빠른 단타를 원하는 휴머노이드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단타가 아니신 분들은 맞고. 단타 아니신 그러니까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휴머노이드의 대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요거부터 그냥 이걸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산업용 로봇이에요. 자, 산업용 로봇. 어제 이 산업용 로봇이 왜 들어갔죠? 노란 봉투법 이슈.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가정을 하고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어저께도 설명드렸었죠. 노란 봉투법이 그래서 통과되면은 뭐야, 너도 나도 다 할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 기업들 다 해외로 떠날 것처럼,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고 있네. 그러고 어저께도 설명드렸던 거잖아요. 자,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래가지고 뭐 반도체 같은 거를, 반도체를 전부 다 그걸 그 미세 공정 나오는 거 그걸 다 로봇으로 개발을 바꿀 수가 그게 가능한 얘기잖아요.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상황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어저께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 깔아 붕괴버리고요. 노란봉투법 이슈. 그리고서는 여기는 당겨 올리고, 그렇죠. 그랬으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반대로 캐나다 이슈 해가지고 저렇게 조선주가 올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로 로봇은 눌리는 거. 시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 모멘텀 가지고만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이쪽에서 누가 진짜 쪽의 모멘텀일 거냐, 그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 중에서 누가 진짜 모멘텀일 거냐? 누가 진짜 모멘텀일, 이제 캐나다 쪽 이슈가 불거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쩌면 로봇이 오늘 정도까지도 강세를 보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일도 로봇이 당장 다시 나간다고 해도 이상할 거 전혀 없어요. 그렇죠? 자, 하나오션에 저 노란봉투법 이슈 다시 두들겨 패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실리콘테는 운임만 가지고 6번이었는데 운임만 가지고 6번 했는데, 코스맥스는요 화장품 섹터 전체가 한 달 걸려가지고 피크아웃이죠. 코스맥스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피크아웃이 나온 종목이에요. 화장품 섹터 전체가 그렇고요. 방산에서 넥스원
피크아웃만 7번이고요. 전문적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전문적으로 더 까는 종목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선이 이렇게 올라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노란통복도법 이슈에게 또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로봇은 또 올라들어가는 거고요. 계속해서 반대로 시세로 이쪽 올렸다 이쪽 올렸다 이렇게 게임 들어가는 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는 지금 시장은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거 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상하 이걸 분석을 하고 ADR을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걸로 해서 시장이 강세 기조 쪽을 지속을 하느냐 약세 기조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느냐 이런 걸 살펴보는 건데요. 최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번 한 달 내내 ADR은 대부분 다 약세입니다. 즉 지수가 내려도 지수가 올라도 내린 날 오르는 날 가릴 것 없이 언제나 대부분의 경우 10중 8구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오늘도 하락 종목이 500개 이상 더 많죠. 상승 종목보다. 그런데 이렇게 덩치 큰 연기금이 코스닥은 쳐다보지도 않으니까요. 코스닥은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이런 대형주들 이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11%씩이나 올라요. 껌처럼 이렇게 올라들고 대형주들이 그냥 아주 손쉽게 막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두단 에너빌 같은 게 200% 날아가 버리고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 들어오고 이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얘들은 올라가고 그 외에 버림받는 대부분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내려서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고 이런 형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승 쪽에서도 뚜렷하게 아주 강세가 나오지 않고 계속 순환으로 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전 블루 ADR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비율이 더 하락 종목의 비율이 더 높고 강세 쪽이 뚜렷하게 주도적으로 계속 연결되는 흐름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원래 내려가는 쪽으로 배팅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하락 쪽에도 없어요. 이 중에서 우리 시장의 섹터나 이런 시장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섹터 있습니까? 없죠. 지금 최근에 계속 없었죠. 어제도 없었고 그제도 없었고 그래서 중간에 간혹 저 앞에 지수 깔아 뭉갤 때 잠깐 주도주들이 주르륵 주도주 5개의 주도주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었던 때 있었죠. 하락색 때에 저 지수 깔아 뭉갤 때요. 그러고 말고는 내려가는 쪽에도 없어요. 오늘 이제 로봇 하나야 볼 수 있는 게 살펴볼 수 있는 게 그리고 좋은 섹터로는 이 밑에 있는 거 음원음반. 근데 음원음반 같은 거 애초에 태생 자체가 음원음반이 시장 주도가 주주가 되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틈새 강세 업종 테마죠. 개별 강세 쪽에 가꾼 거지 지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움직이는 게 음원 아닙니까? YG 같은 경우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 들어왔잖아요. 지난 4월달에 그렇게 깨질 때도 그냥 올라 들어와 버렸고요. 시장 지수가 내려가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움직이는 게 음원 음반 이게 이쪽 테마들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그나마 지금 볼 수 있는 같은 경우가 강세 쪽으로도 결국에 2개의 섹터가 싹쓸이 했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이 얘기는 합치게 되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요. 자주 드리는 얘기죠. 이것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야.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뭐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야. 그냥 박스 계속 돌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그죠? 박스로 계속 돌리겠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노란 봉투 빡 해가지고 들고 패버렸다가 그 다음날에 또 저 이슈 나니까 조선 쫙 잡아당겨버리고 그리고 반대로 또 로봇 쭉 패버리고 지들 맘대로죠? 노란 봉투법 지금 저러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서서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거 한마디도 안 들어가면 그러면 얘들 뭐가 돼요? 비용들이잖아요. 저건 계속해서 계속 쓸 수 있는 얘기야.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조선이 이제 이렇게 부담스러운 가게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 때려잡아야 되니까요. 한 놈을 잡아서 부셔버린다고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방산에서는 넥스원, 그죠? 비만에서는 인벤티지, 조선에서는 하나오션, 주 유소 습격 사건입니다. 난 한 놈만 패서 공포 분위기 조성시켜가지고 다 쫄게 만들 거야 이거죠. 딱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계속해서 시소를 탈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지금 바로 일단 끝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아까 강세주 섹터에서 하나오션 못 들어가고 잡혀 있는 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캐나다 잠수함 60조 핵심 가장 큰 핵심 종목인데 정작 주가가 올라 들어간 건 계열사 합병 이슈가 나왔던 현대 미포가 급등을 해버리고 하나오션은 이렇게 붙잡혔지 않습니까? 이러면 내일 다시 그래가지고 조선주 아이씨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내일 다시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미포조선 같은 경우 누르고 걔들을 잡기 위해서 이 하나오션을 다시 노란봉투법 이러면서 안 팬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기관들이? 내일같이 다시 두들겨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바로 또 이 종목들 곧바로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 같은 경우가 하이젠 RNM 같은 종목들 가보면 그렇게 크게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대장주 그냥 이거 한 놈만 패는 거예요. 그냥 한 놈만. 그렇다고 내가 추세가 깨졌냐? 안 깨졌잖아요. 이제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리버설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로보티즈가 리버설로 들었는데 요것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얘는 지금 단독으로 지 혼자 다른 로봇들이 계속 헤매고 빌빌거리고 있을 때도 혼자 이렇게 계속 강세로운 이론의 여지 없는 당대 로봇 최강주잖아요. 그래서 얘가 밀려 내려오는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깨지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별 롱숏이 걸리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종목이 내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단 뭐 레인로브 로보틱스 같은 경우 보는 거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같이 밀려 내려온다. 그러니까 위로 자리 잡고 올라섰던 이 하이젠 RNM이 저쪽에 로보티즈가 리버설 걸려버리고 이 하이젠 RNM이 빠꾸 해서 이 블럭 안쪽으로 이렇게 깨져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다시 조금 의심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하루 정도 가지고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신경 쓰실 필요도 없어요. 시속 게임한 거 말고 뭐 있어? 그전에는 조선을 까고 그전날은 조선을 까고 로봇을 당기고 오늘은 로봇을 까고 조선을 당기고 조선 중에서도 하나오션은 여전히 까고 있고 게임하자는 거죠. 늘 그랬듯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수급 게임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눌림목 매수 위치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하이젠 그렇죠? 이렇게 쏙 들어갔다가 잠깐 눌려들었다 돌아가는 흐름에서 잡아라. 지금 그 구간이잖아요. 지금 눌림목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쏙 들어오면 잡는 구간 이런 구간인 겁니다. 이거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세에서 나머지 쪽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 그 외에는 뭐 다 떨어지고요. 코인 쪽 같은 경우 좀 어렵고요. 이슈가 다 지나갔잖아요. 자, 앞에 이제 이슈 끝나간다는 얘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깨지면서 이제 코인이라든가 이쪽까지 이제 덩달아 다 잡아 끌고 내려간 거죠. 결제 끌고 내려가고 결제들은 코인주에 스테이블 코인주에 그대로 연결이 되고요. 지역화폐주 코나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가면서 결제주를 끌고 내려가고 결제주가 스테이블 코인주하고 그대로 그대로 잡아 들어가고 그러니까 1차적인 이슈의 소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 다시 여전히 정책 이슈라 그런 게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서 어느 시점에서 다시 돌아 들어가게 되어 있죠. 현재는 일단 주주 쪽은 아니고 넘어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뭐 별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렇게 씻어버리는 요쪽만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때, 이제 이슈에 따라서 이쪽이 오르고 저쪽이 오르고, 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조선 들어가고요. 그리고 비만 집중해서 들어가고, 오늘 들어가는 종목들 그래서 집중적으로 쫙 추천드리고 분석드리고 다 해드렸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이건 모르겠냐고요. 오늘 같은 경우 선명하게 빡 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뭘 치고 들어가서 이익을 내느냐 요거 이제 전문가들 스타일에 따라 다 틀린 겁니다. 재료주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고 테마를 노리는 사람도 있고 세력을 노리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흐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오르고 들어오셔서 이제 전문가들 특성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난 뭐 다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요. 일단 다 들어가셔가지고 이분이 어떤 종목을 주로 다루는지 이게 재료주 매매인지 테마주 매매인지 그 특정의 분야에 아주
특별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같은 건 이제 꼼꼼히 이렇게 해서 살펴보고 있다가 그러다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제 빼가면서 이렇게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잘 하는 분들, 나하고 잘 맞는 분들 이렇게 이제 딱 남겨놓으면 6분 정도 남겨놓으면 계속적으로 수익의 원천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한 사람 조금 삐걱거린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주잖아요. 이게 모두가 수익을 못 낸다라고 하는 건 대세 하락 장세인 거예요. 지금 대세 하락 장세입니까? 아니지? 하나 방이 또 나타나시는 자. 거예요. 네 개 방.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